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제이 오후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힘이 없는 상태예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937, 시초가보다는 약간 밀리는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약간 음봉이에요. 이제 0.79% 정도 올랐는데,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까지 가다가 결국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지수를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중단 레벨에서는 한 11선 레벨, 통상 이제 급등주 잡을 때나 그 급락주를 할 때 11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21선보다 빠르다고. 근데 이제 21선커녕 지금 11선까지도 못 가고 지금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바로 되돌려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기지만은,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 일단 반등을 주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구가 되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충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0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어제 그어놨던 선이 없었네요. 한 1980선에서 한 2010선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일단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뭐 미중 무역 분쟁,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관련된 수출 제한을 통해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제가 이제 스튜디오 방송할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무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100년 먹거리 싸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G2에서 원탑이 되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어오르는 중국을 밟아야 되는 입장이고, 미래에 이제 100년의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끝나고 이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언제까지냐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형님 내년에 이제 재선 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결속하는 부분이 있죠. 옛날에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해가지고 이라크전 같은 것도 벌이면서 내부에 이제 지지를 결집했던 모습이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북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리스크한 면이 남아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작년 4월부터 인버스 추천드리고,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저점으로 보면은 한 17% 정도 수익이 났고, 인버스로 이 정도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이 4월 달부터 잡으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눌림목 정도 떴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략 한 29%, 30%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인버스를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장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종목을 거의 100% 갖고 있고, 이제 현금도 안 갖고 있고, 인버스 이런 거는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타긴 좀 어려워요. 오히려 예를 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610선, 코스닥 기준으로 610선 정도 갔으면은 거기서 이제 주식 비중 조금 줄이고 인버스 약간 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를 한 방에 뚫고 나갈지는 일단 차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거의 끝물 왔고, 신라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라젠도 뭐 그 모양이고, 뭐 코롱 시리즈들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가장 큰 덩어리 제약바이오가 힘이 빠질 거고, 그 자리를 남북경협주가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원데이, 투데이에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기 좀 힘든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좀 반등을 준다면은, 경협주가 반등을 준다면은 또 미사일 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금방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환율도 오늘 보면은 지금 1200원대 121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급 논리로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달러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달러를 바꾸고 있고, 지금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은 1200원인데 나중에 1300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00원일 때 1달러 바꿨다가 1300원일 때 그 1달러를 1300원으로 다시 도로 환전을 한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출액을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계속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중국이 중국 위안화가 지금 7위안이 넘었거든요. 7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럼프 형님이 노발대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6위안, 극단적으로 6위안일 때라고 하면은 10달러짜리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수출을 했을 때 기준이 통상 이제 달러화기 때문에 10달러였을 때 60위안을 벌어들이는데, 지금은 10달러 하면 70위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62위안짜리 물건을 70위안으로 그러니까 70위안처럼 팔 수 있으면 수익도 늘어나고, 만약에 옛날에 10달러에 팔다가도 지금 한 9달러, 8.5달러 이렇게 팔아도 되기 때문에 손익이 맞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손익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항상 적자를 보고 중국은 흑자를 보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중국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미국은 오히려 또 이제 적자를 볼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방은 없어요. 상방은 올해 이번 달 올해 초에도 있겠지만은 상승 시장은 없어요. 횡보 아니면 하락 시장인데 어느 정도 하락했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 주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비중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현재 내려왔던 자리까지 만약에 코스닥이든 코스피 내려가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면은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장인데 주말에는 별 문제 없이 뉴스가 큰 뉴스, 문제 있는 뉴스들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요즘 같은 장은 될 수 있으면 비중들 주식 비중 100% 가져가는 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샀다가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스캐핑 하시고 일부 비중은 현금으로 남겨 놓으시는 게, 그렇게 해서 주말 넘어가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의 안전한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